안녕하십니까. 채권시장 이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MBA 금융투자 트랙 89기 최은지입니다. 제가 잡은 주제는 벤처투자회사의 전환사채 투자 추이와 관련 사례입니다. 사례를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 전환사채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유익하다 생각하여 전환사채를 좀 더 알아보고 당사가 근래 투자를 집행했던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제출 때는 왼편의 목차로 진행을 하였으며 근본에는 오른편 목차로 진행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환사채를 간략히 좀 더 살펴보고 저희 회사의 투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입니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채권이고 이것을 보통적으로 메자닌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메자닌 금융의 뜻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뜻하는 이탈리아 건축 용어입니다. 두 가지 옵션으로 선택을 갈 수 있는 성격을 본따 만들어진 금융 용어라고 합니다. 그 메자닌 금융의 한 형태로 전환사채는 이제 채권으로 시작하지만 투자자가 만기까지 보유하여 이자와 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계약 당시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중간에 주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환사채가 이제 좀 좋아 보이는데 왜 좋아 보이는지, 왜 발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의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면 전환사채로 투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주나 구주의 투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해야 원금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원금 회수라는 것은 정말 원금 회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성공적인 엑싯을 뜻합니다. 하지만 전환사채 투자는 기본적으로 부채로 피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 상태에서 상황이 좋고 요건이 충족한다면 그것을 주식으로 바꾸어 더 큰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률 모두 챙길 수 있는 투자 형태입니다. 피투자자 회사 입장에서도 경영권 이슈나 본인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 신주나 구주 투자보다 전환사채 투자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의 현금 유동성이 안 좋은데 갑자기 시설을 증대해야 된다, 공장을 지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것이라면 비교적 낮은 이율인 전환사채를 투자받을 수 있고 그것이 선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 입장에서도 전환사채가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전환사채를 다시 한번 보자면 벤처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회수의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 벤처기업 특성상 발행하기 어려운 투자 형태입니다. 벤처 투자라 함은 통상적으로 초창기 회사를 뜻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초창기 회사는 창업하기 7년 이내의 회사입니다. 7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매출이 나오는 회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근 한 3, 4년, 길면 4, 5년간은 매출보다는 투자를 통한 회사의 기반을 쌓아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부채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투자받고
투자자 입장에서 전환사채를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폴트 옵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이제 벤처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신주나 구주 투자를 통해서 이제 생기는 양도 차익 같은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창업투자회사는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또 약간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투자 부분보다는 기업 투자 부분에서 전환사채 투자가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제 시장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궤도에 오른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환사채로 투자하기 유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들의 지분율 희석을 하지 않고 꽤 큰 자금을 유입받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이제 자금 유입 방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100억 단위서부터 이제 투자가 집행되기 때문에 비투자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현금의 유입, 매출의 이제 장기적인 포캐스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또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이렇게 좋아 보이고 이제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조금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조건을 붙여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만기가 3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피투자 회사의 이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기대보다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투자사에서 투자자한테 이제 콜옵션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는 돈이 생겼으니까 빨리 갚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피투자자 회사의 초기 콜옵션 조기에 이제 투자자한테 이제 전환사채를 갚는다라는 것은 주주 가치의 재고를 의미하는 경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풋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에 반대로 투자자가 피투자 회사한테 조기에 갚아라 라는 행사입니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기회조차도 이제 버리고 사채를 상환하라고 이제 피투자자한테 요구하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에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는 전환권 조정, 리픽싱 조항을 보통 포함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리픽싱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서 전환권을 조정하는 거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채권자들이 유리하도록 전환가액을 낮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환가액 조정일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예시를 보게 된다면 전환사채를 총 1억 원 건면 금액의 전환사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만 원이고 전환 가능한 주식 수는 10만 주입니다. 하지만 리픽싱 조항을 통해서 같은 건면 금액 안에서 주가는 5천 원으로 내리고 전환 가능한 주식 수는 20만 주로 올리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제 시장에 풀리는 주식의 총수는 늘어가게 되고
단기적으로 사실 주가는 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락은 좀 할 수 있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후 기업의 호재를 발표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환사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공모보다는 사모방식의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어서 더불어 전환사채 발행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금리가 또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이 된 후에 주식시장이 좀 침체된 후부터 전환사채 발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이후 조기 상환이 가능한 옵션 및 리픽싱 조항을 포함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2021년 10월에 콜옵션과 리픽싱에 대한 규제가 시행이 되었지만 이 규제가 있다고 해서 이 콜옵션과 리픽싱 조항이 없는 전환사채는 좀 아직까지는 거의 없고 결국엔 발행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의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이율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옵션과 리픽싱 조항으로 인해서 전환사채 부당이득이라는 이제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재를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게 되고 이제 조건이 이제 만족하는 경우에 이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전환하면 이제 그 주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재에 의해서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큰 이익을 이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주식을 전환을 해서 그걸 또 다 팔아버리고 이제 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해당 전환사채는 이제 발행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공모보다는 사모의 비중이 크다 보니 투명성이 좀 부족하고 과도한 발행으로 투자자에 대한 이제 지분이 조금 이제 희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부가적인 아까 말씀드린 콜옵션과 리픽싱 조항으로 통해서 이제 부당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 이거는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약간 상패의 기로에 이제 서게 되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초록배 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자녀 소유 법인의 초록빛 미디어의 전환사채 콜옵션을 부여해서 회사에 15억 원의 이제 손해를 입히고 그 호재성 정보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 이제 소유의 법인은 이제 2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제 사실 초록빛 미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이제 편법적인 이제 증여를 하는 사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벤처 투자와 기업 투자의 부분 투자 사례를 보게 된다면 사실 CB 투자는 그 기업의 이제 미래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면 좀 발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벤처 투자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격상 사실 벤처 투자 회사의 벤처 기업의 이제 CB 발행이 조금 미비한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두 가지 투자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공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이제 내부적으로 시비 투자를 결정을 하였을 때 이 회사는 2025년도에 이제 본인의 회사를 매각을 하길 원하고 이 매각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투자회사도 이제 25년도 피투자 회사의 이제 매각 시점에 맞물려서 엑시트를 목표로 CB 투자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투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이 고객사가 굉장히 이제 이 고객사 유대 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성도가 있는 고객사이고 이 고객사를 위한 이제 헬스케어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B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IPO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사 저희 회사도 이제 IPO가 이제 확정될 때쯤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제 엑시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CB 투자가 조금 빈번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 사례만 보자면 세포 치료제 개발 및 제조 회사 A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였고 미국 FDA 2상 및 국내 임상 3상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 도출이 좀 예상되는 바가 있어 글로벌 임상 결과 발표 시점에서 엑시트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CB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 간략하게 세 가지 사례를 보았지만 이 사례를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 예상됐을 때 CB 투자가 이제 결정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와 같이 CB 투자 콜옵션 리픽싱에 대한 이제 부당이득에 대해 문제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의 선순환과 이제 스탠다드한 투자에 대해서 봤을 때 C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투자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